다음 발표해 주실 우수 기업은 빅스터입니다. 빅스터의 이현종 대표이사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대표이사님께서는 2012년 빅스터를 설립하셨고 2015년부터 4년간 구로 디지털 단지 BIC 미니 클러스터의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지역 경제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8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 연동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트 마켓플레이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우수 사례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트 마켓플레이스 구축 관련해서 성과 공유 발표를 하게 된 빅스터 이현종 대표입니다. 2021년도에 참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날파에서 주관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검증 POC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성공적으로 우수 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오늘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신 담당자분들께 굉장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요새 이제 NFT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P2E 그래가지고 뭐 돈을 버는 게임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뭐 메타버스, 그러니까 물리 세계, 가상 공간의 어떤 디지털화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뜨고 있죠. 이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사업을 했던 내용들이 그걸 위한 어떤 기반, 어떤 기초 기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월에 이제 본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지원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지금 많은 저작물, 창작물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디지털화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좀 투명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의구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면은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연동해서 해야 될까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올해 3월에 그렇죠. 비플이라고 하는 작가가 외국에서 이렇게 비싼 NFT 작품을 판매하고 점점점 NFT라는 단어가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NFT구나, 논 펀저블 토큰이구나. 네, 이런 어떤 결론에 이르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는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서비스적인 내용하고 기술 개발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NFT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아세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일반인들하고 얘기하면요, IT 쪽에 안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야, 어디에 쓰이는 거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약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뭐 제 선배님들 같은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날로그 세상에 굉장히 충분히 젖어 있는 분들이 이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이제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워요. 약간 그리고 물론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어떤 이 NFT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죠. 저희가 이제 정의를 내리면은 NFT는 어떤 디지털 예술 작품이라든지 캐릭터, 밈, 짤방이라고 그러죠. 짤방, 영상 이런 거. 그런 창작물에 대해서 블록체인 고유의 어떤 식별값인 토큰, 논 펀저블 토큰,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해시값을 부여해가지고 권리를 설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거래를 증빙하는 어떤 기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구현은 자체적으로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뭐 공동 소유라든지 분할 소유, 그리고 뭐 담보 설정 이런 것까지 다 되는 어떤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잘 모르실 분은 이에서 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요, 그런 새로운 물리 세계에서의 실물 자산이 생기고 그 아파트라고 하는 어떤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권리를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걸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기를 하게 되고, 이걸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최초의 보존 등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매가 되고 그다음에 담보 설정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어딘가에 기록을 하고 등록을 하죠. 그게 바로 등기부 등본인 거고, 실제 각 국가별로 이제 등기소가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소가 있어서 거기에 기록된 정보 데이터는 그 자산의 고유한 어떤 기록이 됩니다. NFT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왜 NFT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앞으로 쓰일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세계, 새로운 세상,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는 바로 이
그 자산, 가상화된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큰을, 코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창작물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채권 행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자산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소유는 누가 현재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담보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걸 어디에 해놓느냐? 바로 블록체인 원장에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가 이제 공유를 하자는 거죠. 물론 저희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좀 이제 그 달라지는 얘기가 뭐냐면 밑에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이 NFT를 그 현재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가스비, 그러니까 등록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솔라나라고 하는 또 어떤 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나오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폴리곤이라고 하는 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비용이 줄어들죠. 이런 어떤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메타마스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럼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어떤 그 전자지갑,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개인 키를 가지고서 계속 그렇죠, 예,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지금 완벽한 어떤 그 기술은 아니지만 그 신망이 있는 어떤 기업들 간의 컨소시엄을 이뤄서 그들 간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NFT 마켓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이번 사업의 저희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네, 이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밍글민트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서요. 올해 초에 이제 이번 달 초에 이렇게 12월 초에 했고요. 밍글민트닷컴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능들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었고, 일단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간 각종 이제 그 저희, 이번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한 저희 빅스터의 여러 가지 특허 기술, 그리고 다른 어떤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 간의 어떤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술품을 좀 사십니까? 예. 잘 안 사시죠. 예술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 역시도 최근에 올해 한 5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 사업을 하면서 예술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미술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게 어떻게 이 NFT라고 하는 신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화들을 해봤죠. 결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딱 결론은 제가 딱 있는데 뭐냐면 아트 세계가 디지털화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예술 세계가, 예술품이 디지털화되는 게 바로 NFT 기술을 이용한 거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90년대 이제 후반에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이 이제 처음 활성화되면서 게시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게시판,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티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블로그라든지 싸이월드, 페이스북 같은, 트위터 같은 SNS가 생겨요. 대부분 보면은 이것들은 텍스트 기반의 어떤 그런 그 가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쩌면 음악 쪽으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원 쪽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라는 게 이제 가장 활성화돼가지고 영상을 기반으로 한 어떤 디지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예. 점점 이런 그 비정형화된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창작물들이 이런 디지털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종국적으로는 사람의 가장 그 어떤 본성적인 예술품이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게 바로 이 현재 상황, NFT가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실제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NFT가 이 예술, 아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창작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이거를 뭐 나는 소비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창작자와 그다음에 컬렉터, 그 구매자가 한 명이 그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손쉽게 밍글민트를 저희가 서비스를 상용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어떤 파일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작품만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실물 그림, 그러니까 인사동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계시는 관장님들께 굉장히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
그 다른 분들도 인사동에 가시면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서로 이게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유동성, 그러니까 어떤 그 많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그림도 아트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지금 현재 그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MZ 세대들이 이제 그림을 많이 사는데요. 그런 실물 그림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그림을 사면서도 내가 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이 NFT화 돼서 같이 디지털에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실물 그림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에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과거에는 어떤 실물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면 그런 기록들이 남고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불편하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세금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젊은 세대들은요 오히려 내가 어떤 특정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투명하게 알려지면 좋고 많이 이렇게 알려지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려진다는 거, 인기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NFT를 통한 어떤 디지털화된 어떤 그 자료의 전달, 공유, 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반면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디지털 작품들에 대한 어떤 도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걸 가지고서 도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도 이따가 잠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내가 등록한 작품에 대해서 그 외부 뭐 쇼핑몰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도용 감시 추적 이런 기능까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밍글민트에서 작품을 실물이든 디지털 작품이든 등록을 하고 그래서 NFT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 명시를 한 다음에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능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기능 감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두 이렇게 구현이 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차별화되는 요소로 뭐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이번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적 발전을 했고 연구 발전을 했고 그리고 실제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그동안 나왔던 많은 어떤 고급진 어떤 그런 기술보다는 보다 더 서비스에 가깝다. 예, 인프라적 요소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업 기간 내내 미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단순히 디지털 아트 이것만 올려서는 우리는 수준이 안 맞는다. 예, 그래서 우리 뭐 미술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어떤 고귀한 아니면은 또 세련된 아니면은 값진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작품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걸 동일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갤러리와 작가 간의 어떤 관계 일종의 매니지먼트 관계입니다. 기획사 관계하고 비슷한데요. 그런 관계를 그대로 차용해서 그냥 오픈마켓 누구나 이렇게 작품을 올리고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큐레이터하고 창작자가 서로 매칭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약간 단순 매칭이지만은 데이터가 쌓이면은 AI로 이제 추천 모델 만들어서 추천 매칭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 그걸 지금 현재 구현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작품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너무 기능적으로만 구현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극복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저희가 지금 다양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냐면은 작품의 히스토리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거래 이력이 이렇게 남습니다. 물론 다른 NFT 마켓에도 이렇게 작품의 이력이 남지만 저희는 단순히 거래 생성을 하고 거래 이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모전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투표 이런 것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당 작품을 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NFT 쪽 하시면서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펑크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도지 사운드 클럽 같은 그래서 10,000개씩 찍어냅니다. 예, 다양한
동일하지 않은 그 디지털 아트 10,000개를 찍어내고 그걸 통해서 서로 여러 이제 그 그룹의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NFT는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튼 이러한 그 디지털 아트 또는 실물 작품을 등록을 해서 다양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조건 등록을 하고 조건 설정하고 이제 경매 개시 아니면 판매 개시를 하면은 곧바로 이제 판매가 결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온라인에 보면은 다양하게 전시할 수 있고 하나로 내가 이제 음악의 앨범 만들듯이 오픈 앨범 만들듯이 갤러리 형태로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만 한 군데서 주제를 넣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24시간 이제 셀프 경매. 그러니까 누구나 내 작품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어떤 그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게 쉽게 이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구현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재판매, 그러니까 작품이 재판매되면요. 지금은 그 저작권자에게, 그러니까 원 창작자에게 로열티가 지급이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쪽 그 마켓에서는 NFT 마켓에서는 계속 디지털화된 어떤 그 추급, 그러니까 계속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가 처음에 자기 작품을 등록을 하고 판매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재판매가 되는 시점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바라게 되냐면은 창작자가 어떤 스스로 만드는 커뮤니티를 잘 이끌어가고 계속 팬덤을 이렇게 형성해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밍글민트라고 하는 곳에 밍글민트 이렇게 검색하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나오는데요. 보면은 다양한 크리에이터, 왼쪽에 있는 분들이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자기 프로필을 이렇게 꾸미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디지털 아트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작품들이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금 사서 뭐 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사면은 나중에 아마 이분들이 한 몇 년 뒤에 NFT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분들의 작품이 좀 더 고가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값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영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작품 중에 보면은 저게 강아지가 있죠. 누워서 잠자는 강아지. 이게 제가 이제 이 작가님하고 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옛날에 2000년 초반에 혹시 마시마로 아십니까? 엽기토끼? 예, 그 엽기토끼 마시마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하나 붙여보자. 예, 원래 그 강아지의 이름은 컬러몽인데요. 제가 이름 하나 지은 게 이제 NFT 마시마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20년 전에 마시마로가 다시 NFT로 부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난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블록체인 공모전입니다. 왼쪽에가 이제 블록체인 공모전인데요. 일단은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만 가져왔고요. 보면은 공모전을 이제 누구나 개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최소 1,000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누구나 이렇게 회원가입하고 할 수는 있지만 1,000원은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공모전을 이렇게 개최를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심사 방식을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을 둬가지고 채점을 할 수 있는 방식, 아니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 그것도 비율을 개최자가 이렇게 누구나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 2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밑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NFT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다양한 지금 이제 시즌이 지금 12월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아트를 크리스마스 관련돼 가지고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개최가 되는 것 같고 그 위에는 이제 우미간 종로에 있는 이렇게 벽화 있거든요. 벽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좋은가, 잘 그렸나, 뭐 이런 어떤 응원하는 어떤 그런 투표 형태의 어떤 공모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지금 받아들여져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 페이지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제 보면은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이제 마이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은
아이템, 뭐 경매, 큐레이션, 실물, 공모전, 관심, 검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바일 화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쪽하고 연동되어서 다양한 그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메뉴가 있는데 이 검출이 바로 내 디지털 아트를 혹시 외부에서 지금 현재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자동 크롤링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비교해 가지고 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요번 사업하기 전에 운영했던 이제 서비스가 있었는데 저희 그 수요 기업에서 거기서 이제 사용했던 그런 이미지 검출 도용 이런 기술을 같이 접목해 가지고 다른 NFT 마켓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그 기술을 이렇게 딱 이렇게 구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서비스하고 이제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NFT를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좀 다시 한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쇼핑몰하고 똑같아요. 전자지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계정 만들고, 암호화폐 또 이제 입력, 집어넣고, 입금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가스비 설정하고,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그런 과정인데, 원화 결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쇼핑몰처럼 디지털 아트 아니면 실물 그림 아니면 콘텐츠를 이렇게 구매하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작자는 플랫폼에 가입하고 NFT를 등록한 후 그다음에 거래를 설정, 판매 개시해서 구매 또는 낙찰을 받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구매자는 플랫폼 가입한 다음에 증거금을 이렇게 먼저 입금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제 먹튀가 있습니다. 먹튀. 그래서 다양한 또 문제가 있죠. 이 상거래, 전재 상거래에 보면. 그래서 증거금을 가지고서 있는 상태에서 구매 신청 또는 입찰을 해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되면은 이제 그 소유권이 이렇게 딱 이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딱 이전되기 때문에 그 번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번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앞으로 그 펼쳐나갈 수 있을지는 경험적으로 다른 아마 그 외국에 있는 그 NFT 마켓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한 작품을 이제 재판매할 때는 역시 창작자의 입장에서 다시 거래 설정 및 판매 개시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지금 현재 이제 NFT 작품을 그 구매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약간 좀 투자예요. 단기 투자. 뭐 다른 단어를 이제 사용하려면 약간 좀 불편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딱 사서 같이 이렇게 값이 올라가면서 다시 재판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왜 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더라고요.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카톡에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자랑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나 이거 가지고 있어라고 하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앞으로는 보니까요. 오늘 이제 그 제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누구의 타인의 SNS에서 봤더니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런 NFT 창작물을 이제 자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구나.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좀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이제는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 얘기하고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번에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 밍글민트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좀 장점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암호화폐가 없이 그냥 기존의 이제 쇼핑몰처럼 편리한 UI UX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아티스트가 돼서 어떤 그 가스비, 비싼 그 등록비 없이도 NFT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추후에 너무나 막 그 범람을 되고 막 질 낮은 어떤 퀄리티 낮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뭔가 이제 미션을 수행해가지고 미션 수행자에게만 등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비가 너무 높아서 등록조차 이제 시도하지 못하는 창작자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좋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대학 및 이제 사진학과 이런 분들이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거를 그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그냥 없애거든요. 그냥 뭐 구석에 그 폐기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학생이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한 10년 뒤에 유명 작가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의 졸업 작품을 우리가 보고 싶은 때가 있죠. 어떻게 이제 발전을 했는지.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가 미술대학, 사진학과, 디자인학과 이런 쪽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학생들의 그 졸업작품이라든지 과제물을 NFT로 등록해가지고 계속 누군가의 학생들의 히스토리, 어떤 예술적 히스토리를 쌓아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작자에게 계속 로열티가 지급되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팔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실물 그림 그리시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동안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처음에는 이제 그 유명하지 않아서 팔았는데 그게 많이 비싸진단 말이죠. 작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싸졌을 때 그 재거래가 됐을 때 자기한테 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작가로서의 박탈감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요번에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로열티를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겠군요. 그런 얘기를 현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이제 셀프 온라인 경매. 지금은 보면은 이제 무슨 옥션, 뭐 크리스티 경매라든지 뭐 이런 비싼 옥션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피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옥션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민금민트를 통해서는 누구나가 내 스스로 또는 큐레이터가 아니면 갤러리에서 상시 24시간 온라인 블록체인 그 경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모전. 공모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쪽 공모전을 봤더니 상금도 하나도 없고 그냥 서로 이제 그러니까 원작자,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터끼리 서로 이게 공모전 이렇게 하고 거기다 올리고 그냥 잘했네요, 못했네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떤 그 정도로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공모전 기능, 이게 블록체인에 다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하나하나 할 때마다요, 물론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 암호화돼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공개돼야 되니까 그 데이터가. 그래서 이따 그 기술은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그거는 그 블록체인 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하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 저장이 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바라는 거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방송에서 보면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은 투표 조작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민글민트의 이런 그 공모전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고 실시간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계속 좀 이렇게 말을 계속 좀 길게 해서 힘들죠. 좀 쉬고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5초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현한 기술들,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한 거예요. 계속 악유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또 단점도 또 저희는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현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자, 그 요구한 거고, 그렇게 된 경우에 그냥 디지털 아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패션 쪽에, 그 다음에 또 중고 거래 쪽에, 그리고 또 명품의 어떤 NFT 인증이라든지 실제 그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가 유통되는 데 있어가지고 데이터 유통의 어떤 그 정합성, 그리고 권리 확보, 이런 부분에도 다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빅스터에서 요번에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현한 걸 도입을 하고 싶다. 근데 좀 약간 좀 이제 1월 초에 다시 얘기는 해보기로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컨셉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구축만 해주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업 종료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이거저거 해야 될 게 많으니 좀만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요, 크게 이제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이제 비용이 비쌉니다. 가스비가, 운영비가.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신뢰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악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처리 시간.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짧아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키 관련해서 보안 부분이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예. 물론 이거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어떤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좀 편리하면서 빠르게 할 것이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기존의 UI, UX 편리함과 어떤 빠른 처리 속도, 성능, 보안,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 블록체인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걸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PCT 국제특허 출원을 이제 2건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님, 그 원본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NFT 원본이 어떤 거예요? 파일 자체가 원본인데 그 자체로 원본인지 알 수 있나요? 그냥 무한복제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죠. 무한복제 되기 때문에요. 그 파일 자체가 이 NFT 등록된 원본이란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파일이에요. 바이너리 데이터 코드가 다 있는 그런 파일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등록된 거고요, 이건 등록된 건 아니에요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파일 자체만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고민하다가,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메인넷도 개발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것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원본 파일 자체가 딱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 파일 해싱을 해가지고 고유값을 생성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시값하고 타임스탬프 값하고 뭐 서비스명하고 한 4가지 정도를 결합해서 다시 해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원본 파일하고 등록된 파일 헤더에 기록합니다. 카피라이트 부분에. 그러면은 그 카피라이트 부분에 그 저장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고요. 예, 그걸 가지고서 개인 키하고 결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NFT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한번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파일이 그 원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야, 소유권자야.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NFT 원본 파일에 대해서 위조 아니면 변조 또는 거짓 증빙 이런 걸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이지만. 그랬을 때, 네 파일 한번 보자. 딱 그러면은, 파일 헤더 보자. 근데 그 파일 헤더에, 저희가 이제 생성해 놓은 그 카피라이트의 그 해시값이 없다든지, 식별값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식별값을 가지고서, 저희 밍글민트에 와가지고 그 원본 증빙 딱 그 기능을 놓고서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그 값이 아닌 경우, 그 파일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자체로 그 NFT 원본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구현을 했고, 이거를 국제특허를 이제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어떤 그 권리 보호 기능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암호화된 데이터의 확인 방법 및 데이터의 암호화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 제안하면서 이미 그 확보하고 있었던 등록 특허입니다. 뭐냐면은 투표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값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그걸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왜요? 블록체인 데이터는 모두가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3번을 찍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후보가 있는데 3번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3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숫자가 3 이렇게 변기가 적혀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시값이 있어가지고, 개인키 해시값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3을 찍었다는 거는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밀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값, 투표 상태에서의 선택값에 대해서 단방향 암호화를 통해서 별도의 densi티 없이 그 값이 3인지 알 수 있는 알고리즘 특허를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번 공모전에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추후에 이제 그 많은 이제 공모전에서 이제 공정성 시비가 붙어요. 지금 2021년도에 가장 그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공정이거든요, 공정. 근데 공정성 시비가 붙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3번을 찍었다. 나도 3번 찍었는데 서로 값이 달라요. 블록체인에 노출되는 값이. 근데, 저희 밍글미트에 이제 다시 단방향 암호 해석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면 그게 둘 다 3이구나. 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암호화도 하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만 딱 가지고서 쭉 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 동형 암호라든지 아니면은 영지식 증명 아니면 이런 단방향 해시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로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적용돼 있는 기술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안성이 강화된 이제 저작물 제공 기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본 파일, 그러니까 NFT화되는 원본 파일이 어디 저장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군데로 저장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한 군데는 뭐냐면은, 조그만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풀 온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블록체인 전체에다 이제 저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산 파일 시스템, IPFS 같은 데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일반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현된 IPFS 같은 어떤 시스템, 분산 저장 시스템에 원본을 넣고 그거를 특정 조건과 동적 URL 생성 기능을 가지고서 보안성을 유지한 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민글민트에서는 요번에 서비스 되는 데서는 이거를 원본 파일을 주지 않아요. 예, 썸네일만 주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런 조건, 보안성이 강화된 저작물 제공 기술에 의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이제 보안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기술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어떤 권리 보호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권리 분쟁에 있어서의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얘기가 이제 다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많은 실물 자산을요, 앞으로는 NFT화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디지털화하고 그것들을 뭐 2D, 일반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3D로 되어 있는 새로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 곳에서 거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할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하자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권리 증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술 제휴, 그러니까 솔루션에 대해서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민글민트 서비스 제휴해서 같이 한번 NFT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리고 저희한테 직접적인 투자 제휴하는 것들, 이런 것들 현재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래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나이파에서 2021년도 블록체인 기술 검증 POC 지원 사업에 회사 우수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좀 힘들고 재밌었습니다. 항상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이거 한번 개발하고 싶어, 남들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본 사업에 내년 2022년도 사업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방향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별로 이렇게 예산 부분, 예, 그런 것들, 예,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예, 그리고 최종적인 아웃풋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좀 충분히 저희는 기술 구현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빅스터의 기술 검증 우수 사례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